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원 프로그램이죠. 이걸 대상으로 해서 객체 지향의 이제 나머지 속성, 다이내믹 바인딩과 폴리몰피즘을 이제 활용하는 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바인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동적 바인딩은 함수 호출을 위한 바인딩이 실행 시에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요거랑 대비되는 용어가 뭐가 있느냐면은 스테이틱 바인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틱 바인딩. 스테이틱 바인딩은 함수 호출을 위한 바인딩이 실행 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행 시에 이루어진 게 실행 전에 이루어지는 제도를 갖다가 스테이틱 바인딩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행 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바인딩이 예를 들어서 컴파일 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같은 함수가 같은 파일에 있으면은, 또 이제 다른 파일에 있으면 링크 시에 이제 바인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메모리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로드 될 때 이제 호출되어야 될 함수 주소가 결정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대충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거 C랭귀지 프로그램이에요. C랭귀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은 이렇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인 함수가 있으면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죠? 이거 펑션 콜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펑션 콜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컴파일러가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기계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5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주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 5000이라고 하는 주소는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는 곳에 위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번지수가 5000번지다 하는 거죠. 함수 f가 있는. 그거는 이제 컴파일러나 링커가 다 계산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호출돼야 되는 함수의 주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갖다가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바인딩이 C랭귀지에서는 보통 스테이틱 바인딩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다이내믹 바인딩이라 그래가지고 실행 시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이게 어디로 뛸 줄 모릅니다. 어디로 뛸 줄 모르고 그 실행을 하면서 그 객체 레퍼런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호출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스테이틱 바인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상속만 적용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을 적용한 그런 코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라이언 1, 2, 3로 쭉 있고, 여기 이제 함수 호출하는데, 이게 make sound, 이거 다 함수 호출이죠. 그죠?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여기 L1을 보면 L1 타입이 뭡니까? L1 타입이 라이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 호출할 때는 라이온에 있는 make 사운드가 호출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이온의 make 사운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R1인 경우에는 R1 타입이 뭐예요? 여기 R1은 레빗이죠. 그죠? 레빗이니까 이 코드만 딱 봐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레빗에 있는 메이크 사운드, 찍찍하는 소리를 호출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서 어떤 함수가 호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 바인딩을 갖다가 스테이틱 바인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스테이틱 바인딩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짠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버전 만들면서 버전 2입니다. 세 번째 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내믹 바인딩이 사용되는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2 그대로 남겨놓고 다이내믹 바인딩이 적용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보겠어요. 어떻게 바꿔보느냐? 코드에서 이 L1을 갖다가 라이온이라고 안 하고
애니멀이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요것도 애니멀, 요것도 애니멀, 요것도 애니멀, 요것도 애니멀. 자, 요렇게 다 L1, L2, L3 이 모두를 갖다가 애니멀로 바꿔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만들어지는 컨스트럭터는 라이온인데 그걸 애니멀인 것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사자 동물 맞죠? 그죠? 사자 동물 맞죠? 자, 토끼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토끼도 동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엘러펀트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동물 맞죠? 그죠? 그래서 C++ 혹은 C#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는 합법적입니다. 왜 합법적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하위 클래스에 존재하는 라이언, 레비트, 엘리먼트는 좀 추상화 시켰을 때 이 상위 클래스의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적입니다. 이거 합법적이고 이런 식의 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타입캐스팅인데 업캐스팅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업캐스팅. 하위 클래스의 어떤 객체를 상위 클래스 객체인 것처럼 인식하는 행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업캐스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업캐스팅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자주 사용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합법적인 일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업캐스팅을 하자마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make sound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오더라는 거죠. make sound.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게 왜 신텍스 에러가 나오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L1이 make sound면은 L1 딱 갔더니 뭡니까? 애니멀이죠, 그죠? 애니멀인데 애니멀에 보면 make sound 함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니멀에 make sound 함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이제 일처리하는 방법이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을 해서 make sound가 전혀 문제가 없게 작동을 하게 하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애니멀 클래스에다가 make sound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public void make sound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make sound 함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물이 우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우리가 사자 우는 거랑 코끼리 우는 거랑 토끼 우는 거는 봤는데 동물이 우는 건 동물은 도대체 어떻게 우는 거야?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객체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만드는 추상화된 그런 객체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추상화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 make sound는 함수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함수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정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세미콜론을 바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바로 붙여주면서 이런 특수한 함수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주느냐면은 abstract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C샵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텍스입니다. 함수 바디가 없는 경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경우에 함수는 여기 세미콜론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abstract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abstract라고 적어준 그런 이런 abstract 이런 걸 갖다가 abstract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abstract function을 포함하는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를 만들어줄 때 또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이걸 적어줘야 된다. 이 abstract function이 있기 때문에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make sound를 갖다가 override는 함수를 갖다가 이 밑에다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lion, animal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make sound라고 하는 함수가 이 make sound 함수를 override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override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해줘야지 되고 여기다가도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 있었던 신텍스 에러, 아까 make sound 어땠습니까? 아까 신텍스 에러였었죠, 그죠? 신텍스 에러였는데 신텍스 에러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신텍스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애니멀 클래스에다 make sound를 도입을 했을 뿐이고 실제 호출해야 되는 함수는 뭐냐 이거죠. 이 L1 make sound에서 호출했을 때 이게 호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L1의 타입에 있는 이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make sound를 호출하기 위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make 사운드는 아예 함수 body도 없었죠. 그죠? 그걸 호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L1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L1이 가리키는 대상이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실행 시에 이 L1이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따라가 가지고 그 레퍼런스가 뭐냐에 따라서 make 사운드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건가 결정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 갖다가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it 함수도 보면은 it 함수가 애니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니멀에 it 함수가 없죠, 그죠? 애니멀에 it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다 또 이제 애니멀에 it 함수를 만들어줄 여지가 있어요. 애니멀에. 자, public. 자, 이런 경우에는 virtual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virtual. 자, virtual 펑션 it를 만들어주는데 이 it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줄 여지가 있느냐면은 여기 라이언에서의 it 함수를 보면은 이거 뭡니까? npig 먹은 개수가 증가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무게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죠? 여기 아규먼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 값이 넘어가면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결국은 몸무게 증가하는 행위가 모든 애니멀에서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다 하는 거죠. 모든 그 애니멀 클래스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동물은 먹으면 당연히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it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내가 increase weigh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지만은 increase weight라는 함수를 만들었지만은 그 하는 행위 똑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void 이렇게 적어주고 요 w가 아니라 요 x입니다. 이 경우에는 게다가 굳이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할 바에는 이렇게 코딩할 때는 it 함수의 결과 increase weight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조치를 했느냐면은 애니멀 클래스에다가 it 함수를 도입했다는 거죠. 왜 도입했죠?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동물이든 it 함수를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it 함수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 it 함수를 도입을 하는데 애니멀 관점에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애니멀 관점에서 일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it 함수를 만들어준 거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make 사운드는 abstract function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함수 body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지금 it 함수처럼 이렇게 함수 body가 있는 경우에는 virtual function이다라고 적어줘야지 됩니다. 가상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dynamic binding을 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의 함수에다가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it 함수, 자 라이온의 it 함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라이온의 it 함수는 여기 it를 할 때 이 자리에 it 함수로 호출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it 함수로 호출하게는 하는데 이렇게 it 함수로 호출하면은 리커시브 펑션이 되는 거고 상위 클래스의 it 함수로 호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base.it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라이온이 먹었을 때는 먹은 돼지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증가하는 부분은 저 위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아까 방금 전에 만건 이 it 함수로 호출을 해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치를 합니다. 자 레비트의 it 함수를 하면 요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base.it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엘러펀트의 it 함수 엘러펀트의 it 함수도 마찬가지로 base.it 함수 이렇게 호출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특히 make 사운드랑 it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게 할 준비가 됐다 하는 거죠. 자, 이거 완벽하게 짜려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는 함수들은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위한 함수들은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요 it 함수도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요 it 함수도 오버라이드.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 함수들은 이제 오버라이드, 다이내믹 바인딩을 위한 함수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toString 함수에 이렇게 오버라이드 적혀져 있다는 거 요즘 유심히 생각하면 이게 라이브러리 저쪽 상위 클래스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아마 virtual function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 part 같은 함수는 객체마다 다 독립적으로 있는 함수예요.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내비둬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데 이 다이내믹 바인딩이 유용하려면은 자, 여기에 지금 파트 요거만 일단 빼볼까요? 파트만 빼고 한번 컴파일해 봅시다. 파트랑 디그 요거 이제 고유의 함수들입니다. 요거는 동물마다 이거는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실행. 이건 좀 신텍스 에러가 다 없어졌죠, 그죠? 요렇게 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을 내가 버전 3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다가 버전 3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버전으로 한번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은 메인 프로그램 부분이에요. 메인 프로그램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개선을 해보는 그런 코드를 내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하는데 요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설명을 또 한 가지를 또 해줘야지 돼요. 자, 다이내믹 바인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제 실행이 그 효용 가치가 있지는 않고 항상 이 폴리몰피즘이랑 같이 맞물려 줘야지 돼요. 이거랑 맞물려 돌아가야지 다이내믹 바인딩 이제 효과를 얻게 됩니다. 효과를 얻게 되는데 다형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폴리라고 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 몰피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몰피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몰피즘은 형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몰피즘은 형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래서 다형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객체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거 혹은 같으면서 다른 부분을 갖다가 알아서 해석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폴리몰피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폴리몰피즘이 이제 사용되는 전형적인 예가 지금과 같은 이제 함수로 오버라이드입니다. 함수 오버라이드.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만들었던 이 it 함, make sound 함수 봅시다. it 함수 봅시다. 이 it 함수가 이 it 함수랑 엘리펀트에 있는 it 함수랑 그 다음에 레빗에 있는 it 함수랑 그 다음에 애니멀에 있는 it 함수 이제 it 함수가 네 군데가 있죠, 그죠? 이 it 함수 네 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거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다. 혹은 다르면서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버라이드 된 함수들이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함수 시그니처랑 함수의 사용 목적은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it 함수의 모양이랑 it 함수를 사용하는 용도, 먹었을 때를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그 점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함수의 구현 내역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오버라이드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다형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그래밍 하면서 중요한 어떤 개념이 뭐냐면은 폴리몰픽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몰픽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는 이 컬렉션 객체,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배열이라든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게 이제 컬렉션 객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컬렉션 객체를 다른 말로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컬렉션 객체를 하나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컬렉션 객체를 도입을 하느냐? 자, 이런 배열을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배열은 내가 지금 뭘 흉내내는 거냐면 동물원에 있는 우리를 흉내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 보면 동물이 우글우글 모여 있죠, 그죠?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그죠? 예, 동물에 이제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이 동물에 우글우글 모여 있는 그 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컬렉션 객체를 쓴 거다 하는 겁니다. 배열도 컬렉션 객체입니다. 자, 이게 일단 최대 100개짜리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이 배열에다가 new lion 한 레퍼런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이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배열에다가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배열에다 조치를 하기를 배열에다가 라이언도 집어넣고 토끼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굳이 이 순서대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어쨌거나 사자 3마리랑 토끼 2마리랑 엘러펀트 3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여기 이 우리에 동물들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통해서 내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배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배열을 폴리몰픽 컨테이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같은 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한 가지 관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뭐냐면 다 애니멀들이니까 코끼리든 뭐 사자건 토끼든 다 동물이니까 동물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토끼랑 뭐 코끼리가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갖다가 같으면서도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폴리몰픽 컨테이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n의 동물의 개수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프로그램 이제 다시 짜보겠습니다. 자, 이 메인 프로그램,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다시 짜보겠어요. 자, 다시 짜는데, 자, 어떻게 짜느냐? 이제는, 이것도 아예 그냥 위에다 적읍시다. 어차피 저건 지워버릴 거니까. 자, 다시 짤 겁니다. 자, 동물 우리에 있는 동물들이 100일 동안 생일을 합니다. 100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100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자, 100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게 일처리가 되느냐? 동물들을 아까는 L1, L2 이렇게 레퍼런스의 변수값을 직접 알고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이제는 안 그러고 배열을 이용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for integer i는 제로서부터 i가 동물이 n마리가 있으니까 n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간단한 경우가 make sound 경우입니다. ARRI에 점 make sound를 해라.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코딩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dynamic binding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함수 호출이 어디로 뛸지, 지금 make sound라고 하는 함수가 네 군데 있죠. 그죠? 애니멀의 함수 바디 없는 부분도 있고, 라이언, 엘러펀트, 레비트에 다 make sound가 함수가 있는데, 이 한 줄을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대신에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ARR 어레이의 i번째 인덱스가 따라가 봤더니 레빗이면은 그럼 레빗의 make sound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엘러펀트는 엘러펀트가 호출되고 그런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티저 i는 제로서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나서 콘솔.writeLine 하고 ARR I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아서 toString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라이온의 toString이 호출될지 혹은 레빗의 toString이 호출될지 여러분 눌러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실행 중에 실제 어레이 i번째 인덱스가 어딜 가리키냐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호출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깔끔해진다라고 하는 걸 내가 좀 보여주는 겁니다.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켰더니 뭐 알아서 막 울어댑니다. 그죠? 막 메이크 사운드 막 알아서 뭐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몸무게 이제 출력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알아서 출력 결과 나오는데 아직 it 함수를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몸무게 부분은 별로 증감이 없죠. 그죠? 자, it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함수를 호출하려고 마음먹으니까 it 함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it 함수인 경우에는 사자는 돼지를 먹는 거니까 한 마리, 두 마리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토끼는 당근이니까 10개까지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100개까지 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종류에 따라서 이걸 구별을 해줘야지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이렇게 ARRI를 직접 써도 되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좀 더 잘 쓰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애니멀 PTR. 자, 레퍼런스를 하나 얻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PTR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낫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it 함수의 경우에 구현은 무조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무조건 ptr.it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적어주면은 뭐 사자든 뭐 코끼리든 뭐 쥐든 먹을 때 무조건 한 개, 두 개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코끼리는 굶어 죽게 되겠죠.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짜게 되면 하여튼 뭐 사자든 뭐든 막 두 개씩만 일단 먹습니다. 뭐 두 개씩 먹게 되는 거고 한 개, 두 개씩 먹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왜 애매하냐면 종류별로 다 바꿔서 일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이런 if문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if문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if문에 여기 is가 있습니다. 여기 is가 뭐냐면은 이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라이온이냐 사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요 is 오퍼레이터의 연산자의 의미입니다. 보통 이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객체지향에서 RTT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TTI Runtime Type Identification. 우리 실행시 타입 식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행시에 상위 클래스의 어떤 타입을 하위 클래스로 이제 변환할 때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는 거죠. PTR이 라이온이냐. 그렇게 되면은 it를 갖다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코드를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코드를 짜느냐면은 integer foo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둬서 푸드를 0으로 두고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코딩한다는 거죠. 라이온인 경우에는 한 마리 두 마리 그죠? 다음에 여기에 else if ptr is rabbit 레빗인 경우에는 몇 개 먹기로 했습니까? 레빗인 경우에는 푸드가 우리가 5개까지 먹기로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10개까지 먹기로 했네요. 그죠? 10개까지 먹기로. 10개. 또 else if. 자, else if ptr이 뭡니까? 엘러펀트인 경우에는 100개까지. 이렇게 그 종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폴리모니픽 컨테이너에서 다 애니멀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어떤 객체에 속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푸드의 개수를 정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tr.eat 푸드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은 다음에 먹고 하고 난 다음에 메이크 사운드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슈트 워터를 한다든지 디그를 한다든지 각 동물별로 이제 다른 행위를 했었죠. 그죠? 이런 다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RTT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코딩을 해가지고
자, 요거 다이내믹 바인딩입니다. 요거 다이내믹 바인딩이고, 요것도 다이내믹 바인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행위는 자, 라이온인 경우에는 뭘 하기로 했습니까? 파트를 하기로 했죠. 그죠? 파트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레빗인 경우에는 뭘 하기로 했습니까? 딕을 하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레빗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레빗. 그 다음에 엘러펀트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슈트 워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동물이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안에 코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코딩할 때랑 전혀 다르게 이렇게 깔끔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요거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거 두 개 다이내믹 바인딩입니다. 요것들은 스테이틱 바인딩입니다. 요것들은 스테이틱 바인딩이라 가지고 타입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 PTR 타입을 갖다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애니멀이죠. 이 PTR 타입이 애니멀인데 이걸 라이언 혹은 레빗, 엘리펀트로 이렇게 환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타입 캐스팅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운 캐스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다운 캐스팅의 반대말 설명한 적 있었죠. 그죠? 여기 업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업 캐스팅은 라이온을 애니멀처럼 보고 엘러펀트를 애니멀처럼 보고 하위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처럼 해석하는 일을 업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합법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운 캐스팅은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운 캐스팅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 항상 이렇게 RTTI를 해서 타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네 번째 버전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버전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거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버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버전은 뭐 여기 클래스들은 그대로예요. 클래스들은 다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컬렉션 객체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 같은 거, 이거 배열도 컬렉션 객체라 그랬죠. 배열 같은 컬렉션 객체는 사실 실제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을 짤 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열을 쓰게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도 일어나게 되고, 여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00까지 잡았는데 만약에 동물원에 101마리가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n이라고 하는 이 변수도 계속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배열 쓰는 거 안 좋아합니다. 보통 뭘 쓰느냐? 컬렉션 객체를 쓰는데 컬렉션 객체 중에 뭐 링크드 리스트, 뭐 벡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링크드 리스트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저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글로벌 어레이 만든 적 있었죠. 그죠? 배열 만들면서 글로벌 어레이 만들 때 쓰는 글로벌 어레이를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어레이 리스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거 신텍스에 나왔네요. 그죠? 네임스페이스 유징 써가지고 또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에 유징 시스템 컬렉션스를 갖다가 추가를 하면 컬렉션스의 어레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넣습니다. 자, 어떻게 집어넣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list.add. 자, 이 어레이 리스트에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마지막 버전은 배열을 쓰는 대신에 컬렉션 객체인 어레이 리스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컬렉션 객체인 어레이 리스트를 썼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는 배열이 아니니까 이제 꺽쇠가로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꺽쇠가로 기호를 쓸 수가 없고, 보통 이 어레이 리스트를 트래버스를 할 때 아주 쉽게 트래버스하는 그런 신텍스가 C샵에서 고안이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수업 시간 초창기에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for each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루프를 도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는 for each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네. for each. 아주 키워드가 for ea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컬렉션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트래버스 할 때 쓰는 겁니다. animal ptr in list. 보통 이런 식으로 신텍스를 갖습니다. 이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 있는 모든 포인터 각각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컬렉션 객체에 있는 모든 애니멀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 잠시 이렇게 정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까 배열을 사용할 때는 이런 내가 데이터 멤버를 PTR을 정했었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해주면은 이렇게 안 해줘도 일일이 빙글빙글 돌면서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어떤 그 동물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이 PTR 레퍼런스에 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PTR에서 make 사운드 하고 쭉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사용하는 거 다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그냥 PTR을 쭉 다이내믹 바인딩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출력할 때도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애니멀 하고 난 다음에 PTR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PTR toString 함수를 자동으로 추려가지고 일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짜게 되면은 그나마 깔끔하게 객체 지향의 4가지 속성을 잘 이용을 해서 아주 프로그램을 짠 케이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에 대한 장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버전 1부터 좀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 차근차근히. 버전 1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라인 수가 줄어들었다. 이거 좋은 점입니다. 라인 수 줄어들고. 두 번째, 코드 중복 줄어들었다. 이거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수 유지가 쉬워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유지가 쉬워졌다. 이 프로그램을 뜯어고치기가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다가 몽키 혹은 스네이크 다른 동물을 한번 여기다가 구현을 해보세요. 동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스테이틱 바인딩을 할 때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손대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이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점이다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객체 지향의 4가지 속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